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7명 늘었습니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1,284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 더 늘어서 186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늘부터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먼저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47명이 추가 확인돼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환자 50명 이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정부가 목표로 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말에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주 확진자 증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역별 추가 확진자는 대구 13명, 서울 11명, 경기 8명 등이었고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7명이 확인됐습니다. 누적 확진자 10,000여 명 가운데 769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감염 확산 차단 효과를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19.8%에서 6.1%로 줄고 집단 감염 사례도 63.6% 감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깥 나들이에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잠재된 환자와 방역망의 통제를 벗어난 환자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렵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해 전체 상담 접수 38만여 건 가운데 44.5%인 17만여 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고 32.2%인 12만 건은 대출 실행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2002년 이후 출생자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가운데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 병원 입원 환자도 대리인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네, 오늘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대구, 경북은 15명입니다. 대전, 충남이 3명, 경남이 2명이고 나머지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지역 상황 알아보죠. 먼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철호 기자, 수도권 확진자 현황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전체 확진자는 1,223명입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20명인데 대구, 경북 신규 확진자 15명보다 많습니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 20명 중 해외 유입 관련은 7명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지난 3일 프랑스와 캐나다에서 각각 귀국한 20대 여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그제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의정부 성모병원 8층에 입원했다 지난달 21일 퇴원한 70대 남성이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는 최소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가 최소 42명. 자, 이 성모병원 집단 감염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도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앞서 의정부 성모병원에 들렸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던 9살 어린이가 확진됐고 이 어린이와 같은 병동을 썼던 신생아의 40대 어머니가 감염됐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와 관련해 병원 내 접촉자 94명을 전원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진 686명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했는데 아직까지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배우 2명이 공연한 용산 블루스퀘어 공연장과 관련해 서울시는 관람객 8,5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 측은 배우와 스태프 등 128명 중
확진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1일부터 숙소나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청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회사에 출근하는 등 수칙을 어긴 60대 여성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다음은 대구 경북입니다. 이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든 건 반가운 소식인데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취약시설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대구 경북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 1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13명, 경북은 2명입니다. 대구는 추가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다시 2자릿수를 기록했고 경북은 일주일 연속 한 자릿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4명이 늘고 한사랑 요양병원과 시진노인 전문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등 고위험군 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 환자를 돌봐온 대구의료원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구시는 보호구를 입고 벗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대학교 개강에 맞춰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 퇴거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대구시에 입국한 사람은 모두 1,300여 명이고 그중 외국인은 25% 정도, 대부분 아시아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오늘부터 농협과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긴급 생계 자금을 현장 접수합니다.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았는데 사흘 만에 신청 건수는 30만 7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10일 이의 신청 접수와 더불어 생계 자금을 차례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임입니다. 지역 상황 한 군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도가 집단 격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경재 기자, 간호사가 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까? 네, 마산의료원에서 근무하는 39살 여성 간호사 1명과 이 간호사의 9살 초등학생 아들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는 지난 2월 초부터 코로나19 병동에 투입돼 확진자들을 돌봐왔습니다. 확진 간호사는 소수 의료진이 머무는 인공심장실 숙직실에서 지내왔고 1일부터 휴가를 내 자택에서만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간호사와 접촉한 의사는 없고 밀접 접촉이 있었던 간호사 9명은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산의료원에는 현재 의료진과 직원 등 396명이 근무하고 있고 모두 진단검사를 받는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검사를 받은 21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만약 남은 의료진 183명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경우 보건당국과 협의해 집단 격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확진 간호사와 동선이 겹쳐 어제 일시 폐쇄됐던 마산의료원 응급실은 어젯밤 9시부터 운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마산의료원은 경남의 누적 확진자 107명 가운데 90%인 97명을 치료한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입니다. 마산의료원엔 현재 경남 확진자 27명, 대구 경북 확진자 6명, 검역소 확진자 3명 등 36명의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데요. 당분간 신규 확진자는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확진 간호사가 병원 안에서 감염됐는지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확진 간호사의 9살 아들의 경우 증상 발현 전인 지난 2일과 3일 창원 마산아포구의 한 학원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학원 관계자 2명과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 9명 등 11명에 대해서도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경남의 확진자는 모두 107명, 이 가운데 76명이 완치해 퇴원했고 3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현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제 하루 확진자가 47명 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2월 18일부터였죠. 집단 감염이 나온 뒤에 5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적은 수치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 오늘 신규 확진자는 어저께 일요일에 발생한 숫자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수치를 보고 지금 낙관하기엔 좀 이르다는 지적인데요. 예. 휴일에는 이 검사 물량이 주는 데다가 검사 결과도 좀 늦게 통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기적으로 주말에 이 대부분 의원들이 문을 닫고요. 예. 검사기관에서도 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걸 갖다가 바로 입력하기보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지연해서 그 결과를 갖다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매주 실제로 월요일 발표된 결과를 보면요. 일요일 신규 확진자는 숫자가 항상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가지고 뭐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런데 방역 당국이 폭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앞서 뭐 리포트로도 보셨겠지만요. 사실 요즘에 사회적 강력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좀 느슨해졌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역 네. 당국이요. 예. 그래서 현재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좀 좋지 않은 예측을 언급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실제로 이 방역 당국이 이동 통신 기지국을 통해서 이동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지난 주말에 이 상당한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예. 지난 토요일 오전 11시, 뭐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이동 통신량을 살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울 명동이나 강남역 그리고 홍대 등과 같이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 또 그리고 여의도나 이 한강변 그리고 남산과 같은 지역에서 상당수 인구가 이 급증한 모습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민사회, 시민들에게 이 협조를 갖다 절실히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강력하게 더 해야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금 정은경 본부장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좀 연결해 보죠.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284명으로 이 중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769명이고 이 중 내국인은 92.2%였습니다. 이 중 6,598명 총 확진자의 64.2%는 격리 해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47명이었고 격리 해제는 135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 수는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2.5%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현재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10% 정도입니다. 표의 아래를 보시면 총 확진자 중에 769명, 7.5%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이며 집단 발생과 관련된 사례가 82.5%,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어 조사 중인 사례가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 보고가 많았던 시도는 서울이 11명이었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었고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된 사례 보고도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이 13명이었고 대구 지역은 해외 유입 사례도 일부 보고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관련돼서 사례 보고가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8명 보고되었고 주로 의정부 성모병원과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사례는 7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16명이었습니다. 유입된 국가는 미국 등 미주가 13명, 유럽이 3명이었고 어제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없었습니다. 확인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가 9명, 검역 단계가 7명이었고 국적으로는 외국인이 2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의 국적은 대부분 92.2%는 내국인이었고 외국인은 60명으로 7.8%였습니다. 주요 유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의료기관인 의정부 성모병원 유행과 관련해서는 자가격리로 관리 중인 사람이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4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환자 16명, 직원 13명, 그리고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가 15명이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제2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4명이 증가되었고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경북 봉화군 소재 푸른 요양원에서는 확진자 격리 해제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가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가 7명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대구 지역에서도 재확진된 사례가 18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역학조사팀이 현재 내려가서 이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는 양성으로 다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 검체 검사와 또 검체 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분리 배양을 통해서 전염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같이 시행하고 혈액에 대한 검사 등을 시행해서 재감염인지 재활성화인지 등등에 대한 또 재활성화된 재활성화되는 데 미치는 요인들이 뭔지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4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확진 환자를 간호하였던 간호사 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의료 지원을 하셨던 간호사 1분과 마산의료원에서 확진 환자 병동 진료를 하신 간호사 1분, 2분이십니다. 대구 동산병원 의료 지원을 하셨던 간호사께서는 자가 격리 중에 확진되었고 마산의료원에 근무하셨던 간호사는 접촉자 조사 등 방역 조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감염 예방, 의료인의 감염 예방 추진 방안에 따라서 의료 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온 환자의 코로나19 발생 지역 방문력, 확진자의 접촉력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의 DUR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또 국산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입원 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 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 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또 의료기관 종류별, 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 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 도구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종합병원, 중소요양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지역 내의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과 참여병원을 연계해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염 예방 환경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감염병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서 감염관리 역량이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관리 특별교육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종시와 함께 세종시 해수부 관련 역학조사 중간 분석 결과를 부침 3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비특이적이고 경증인 증상으로 인해 첫 의심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서 첫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무직 업무 및 공간 특성으로 인해 2차 전파 및 확산이 있었습니다. 총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39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이 39명 중에는 해수부 직원이 29명, 직원의 가족이 7명, 그리고 기타 직원이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확진자 확진 후에 전면적인 이동 통제와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였고 격리하여 해당 장소를 통한 추가적인 전파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확진 당시의 증상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무증상 확진자의 비율이 33.3%였고 진단된 이후의 임상 경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개인 물품 사용을 하고 또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14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시행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협력에 당부드립니다. 특히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 3가지 먼저. 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금 정은경 본부장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브리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 7.5%가 해외 유입 환자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16명이 해외 유입으로 확진이 됐는데 그중에서 외국인 국적인 사람 2명,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꼴로 이제 외국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 그리고 제2미주병원, 그리고 한 사람 요양병원에서 계속 그 집단 감염 확진자가 계속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얘기를 했고요. 예, 의정부 성모병원의 경우에는 이철우 기자가 앞서 전해드릴 때 최소 42명이 확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은경 본부장이 정확한 숫자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4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것과 함께 이제 경북 봉화군 소재 이 푸른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이 격리가 해제된 후에, 그러니까 완쾌돼서 해제된 후에 시행한 검사에서 다시 코로나19 재확진 사례가 7건이 발생했다고 그랬고요. 또 대구에서도 재확진 사례가 18건이 발생해서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역학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확진이 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일 처음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다 사라지고 또 추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제 다 나았다 해놓고 이제 퇴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다시 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 그러니까 확진 판정 이렇게 재확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치됐다가 다시 지금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완치된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분이 또 사회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됐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숨어있던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에 계속 숨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재활성화된 경우가 2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다시 이렇게 재확진된 사례를 가지고 재감염됐다기보다는 다시 바이러스가 몸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난 걸로 이렇게 재활성화된 사례로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다면 방역 당국은 어떤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바이러스가 완치된 것처럼 숨어 있다가 다 나은 것처럼 숨어 있다가 다시 재활성화되는지 그런 요인들을 좀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역학조사반이 지금 내려간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박광식 기자가 지금 의사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되면 몸에 면역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경우는 완치가 되면 면역이 생기는 게 지금 확실하지 않은 겁니까? 일단 코로나19가 완치됐을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면역이 활성화돼서 사실 우리가 완치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비인두 검사로 해서 확진 검사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때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바이러스의 양이 되게 극히 미량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음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것까지를 파악해내는 그 탐지 기술은 아직까지 없어서 아주 미량 이렇게 남아있는 바이러스들이 나중에 면역력이 다시 떨어졌을 때 다시 이 바이러스들이 복제를 하면서 다시 증가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다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재활성화가 되느냐, 만약 이 문제는 어떤 것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지금 방역 당국이 우리가 그 격리 해제 기간 2주지 않습니까? 그
동안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일 땐 다시 이분들을 갖다가 일상생활 하게끔 사회로 보내주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될 수 있다라는 또 방증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숫자로 보면은 지금 대구에서 나타난 분들의 숫자만 봐도 18건이고 예. 또 이 경북 봉화군 푸른 요양원에서도 7건이 다시 재확진됐다는 거는 우리가 완쾌돼서 퇴원했는데도 다시 이분들이 코로나19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방역 체계를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과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확진됐다가 완치됐다가 다시 그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혈장 치료제 확진자 그러니까 완치자들의 혈액을 가지고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집단 감염, 집단 면역을 길러서 스웨덴 같이 그래서 코로나19를 극복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상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재활성화된 것이다, 숨어있다 재활성화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 완치가 됐다가 돼서 퇴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직은 몸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확진 판정, 양성 판정은 안 나오지만 밖에서 바이러스를 또 퍼뜨릴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네. 그 세 가지 부분이 다 맞닿아 있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재활성화인지 아니면 재감염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퇴원할 때 검사했던 그 검사 결과가 네. 사실은 그때 바이러스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음성 그러니까 가짜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위음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잘 분석해서 사실은 이 바이러스가 나중에 이렇게 재확진된 사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가 더욱 건조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부지방은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돼 계속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후 들어 따뜻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5.3도까지 올랐는데요. 오후에 서울과 부산이 16도, 광주가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가 19도 등 대부분 지역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강원 영서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날이 풀리고 봄꽃이 만발하지만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계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